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의인이라고 물어봤나 보죠. 당신 의인입니까? 근데 왜 헌법재판에서 의인이라는 질문과 답변이 나왔을까요? 어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해석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라 명확히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끌어내라.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근데 앞서서 수방사령관은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기 변호사, 이 상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다는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그리고 그 지시를 했다라고 했던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또 그런 지시 받은 적이, 끌어내라고 뭐 지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대통령으로 받은 적이 없으면 본인이 지시를 밑에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대령은 받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또 강조를 합니다. 이 상황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어제 있었던 조성현 경비단장의 그런 진술이 일단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진우 사령관이 그것을 독단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면, 그럼 이게 만약에 양쪽 다 얘기가 다 맞다 그러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시를 본인이 위에 상부니까 뭐 대통령 또는 뭐 국방장관이 되겠죠. 뭐 받은 적이 없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조성현 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수방사령관이 독단으로 지시했다는 게 이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모든 두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한 명의 그런 진술이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예. 결국에는 양쪽 주장들의 신빙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런 진술들을 아예 거부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신빙성을 따질 만한 내용 자체가 무척 적긴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그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본인이 또 거짓말 절대 못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강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보자면 결국 지시가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이제 본인이 당시 시점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뭔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또 이후에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해당 시점에 내가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나 혹은 진술 내용을 봤을 때 결국 신빙성을 인정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 그 지휘를 봤을 때 일단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한 그런 지휘관이기도 하고, 현재 다른 사령관들과는 다르게 형사적으로 자신이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으로 그런 게 있는 좀 상황이 없죠.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유롭게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또 고려를 하면 어제 이 주장 그리고 이 진술 자체가 상당히 높게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서정균 변호사. 일단 이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성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단 직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을 채택한 이유를 가늠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당시에 그런 지휘를 했던 인력이기도 하고, 이 다른 사령관들과의 그런
비교를 했을 때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전에 있었던 이진우 사령관 혹은 여인영 사령관과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고 그게 어쨌든 적중을 했던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인신문 전에 일단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너무 하겠습니다만 좀 증인심이 오래되니까 약간 피곤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뭐 연락을 했다거나 혹은 지시를 할 그렇죠. 그런 지시를 한 대상은 사람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조 단장에 대한 그런 질문 자체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령관들이야 내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예.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또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것이 결국 상당히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